안녕하세요, 디바인입니다. 오랜만에 저평가 우량주가 아닙니다. 이 와인이 아는 분들은 이미 다 즐겨 드시는 와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이 알려지는 게 그리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 자체도 싫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 와인을 국내에서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결국 수입량도 늘어서 국내 웬만한 와인 팬들 모두가 이 와인을 한 번쯤은 맛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결말을 맞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이 영상을 찍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회로를 돌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여자친구의 최애 품종은 게브르치트라미너입니다. 리치향이 메인이고 향수 같은 꽃향도 강한 굉장히 화려한 품종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 향수 같은 화려함이랑 다소 낮은 산도가 불호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호불호가 있는 품종으로 인식이 되는데 제 여자친구는 마실 때마다 그 코를 외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미션을 받았어요. 같이 마신 게브르치트라미너 와인들이 화면에 보이는 이런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뭘 준비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머릿속을 딱 스친 와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단일 품종이 아닌 블렌딩 와인이지만 게브르치트라미너가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는 와인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이탈리아 와인입니다. 일단 오늘도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탈리아가 전 국토에서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그 수많은 와인 산지 중에 생각나는 산지들을 마음속으로 주르륵 생각해보세요. 생각하셨죠? 어떤 지역을 떠올리셨나요? 토스카나, 피에몬테, 베네토, 풀리아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지역을 생각하셨을 텐데 그 지역들 중에 혹시 알토 아디제라는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제 생각에는 따로 공부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지역을 떠올린 분들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인 좀 드시는 분들 중에도 평소 지역을 관심있게 보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지역을 아예 들어보지 못했다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구글어스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탈리아가 이렇게 있으면 알토 아디제라는 지역은 이탈리아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딱 봐도 고산지대죠. 마을들 바로 옆에는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산들이 있어요. 이 눈 덮인 산맥이 그 유명한 알프스 산맥이고 위로 넘어가면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쪽에 있는 서늘한 국가들이라 둘 다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가 옛날부터 영토 분쟁이 많아서 지역 인구의 절반 정도는 독일어를 쓴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알자스하고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지역입니다. 와인 양조에도 독일의 영향이 있었겠구나 하고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알토 아디제도 알프스 산맥 인근에 있고 이탈리아 최북단에 있어서 서늘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도가 중요한 화이트 품종들이 전체 포도의 절반 이상으로 재배가 됩니다. 사진만 봐도 엄청 동화 같죠? 오늘 소개하는 와인이 이런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이에요. 아쉬운 건 이 지역 와인들이 국내에 수입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작년부터 와인앤모에서 보이는 깐티나 테를란 있죠? 이게 협동조합 개념의 굉장히 큰 와이너리인데 여기도 알토 아디제 지역의 와이너리입니다. 다만 오늘 소개하는 와인은 테를란이 아니고 프란자스라는 와이너리의 마나라는 와인입니다. 원래 발음은 프란치아스가 맞을 텐데 국내 와인 TV에는 프란자스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냥 프란자스라고 읽을게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와이너리의 와인을 소개하느냐? 알토 아디제라는 상대적으로 마이너한 생산지에서 실력 있는 생산자가 만드는 시그니처 와인이고 결정적으로 블렌딩의 미학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와인이기 때문입니다. 가격 대비해서 상당한 복합미를 갖추고 있어요. 여태까지 이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가성비에 미친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 마이너한 생산지에 실력 있는 생산자라는 포인트는 훌륭한 와인을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점이에요. 인물이 다 서울에서만 나오나요? 개코랑 빈지노는 서울에서 나왔지만 경산에서 이센스가 나왔고 인천에서 BY가 나왔습니다. 덕소에서도 창모가 나왔어요. 강남구만이 답이 아닙니다. 이 와인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20유로 정도인데 국내가가 대부분 4만원 초중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화폐를 적용하면 3만원대 후반까지도 가능하죠. 와인닷컴에서는 32달러 정도로 팔리고 있어요. 국내 가격이 엄청 좋지는 않지만 구대륙 와인치고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이 와인은 블렌딩 와인입니다. 와인 21의 정보에 따르면 2018 빈티지는 리슬링 40%, 샤르도네 30%, 게브르시트라메노 15%, 그리고 케르너라는 이탈리아 토착 품종이 15% 블렌딩 되었다고 해요. 홈페이지를 보면 예전에는 소비뇽 블랑도 블렌딩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최근 빈티지부터는 블렌딩에서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미삼아서 와인을 섞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높은 확률로 끔찍한 혼종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와인 메이커에게도 품종마다 특성을 섞어서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와인은 그걸 매번 해내는 와인이에요. 사실 이 와인이 가격이 엄청 저렴한 와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비싼 와인도 아니에요. 미네랄 느낌이 확실히 있는데 그렇다고 입에서의 느낌이 엄청 고급진 와인은 또 아니거든요. 하지만
리슬링의 산도와 시트러스향, 그리고 게브르츠트라미너의 리치향과 꽃향, 숙성된 샤르도네의 견과류 노트가 이 하나의 와인 안에서 좋은 느낌으로 다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 빈티지에 대한 제임스 서클링의 시음 노트를 보면 마지막에 언제나 그렇듯 복합적이다 라는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블렌딩 와인을 품종마다의 특징이 복합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잘 만들어낸다는 거겠죠. 어떻게 하는가 찾아봤더니 각각의 품종을 다 다른 토양에서 재배를 하고 품종별로 따로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필드 블렌딩이 아니에요. 그리고 게브르츠트라미너를 가장 늦게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이후 샤르도네는 오크통에서, 다른 품종들은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발효를 시키고 발효가 끝나면 블렌딩해서 효모 찌꺼기와 함께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10개월간의 숙성을 거친다고 해요. 생각보다 공이 많이 들어가죠. 품종을 토양별로 따로 키워서 수확 시기를 따로 거치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발효를 시키고 합쳐서 숙성을 시키는 방식으로 많은 단계를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와인인 거예요. 게다가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한 건 산도가 높은 리슬링 품종이 이 와인의 메인 품종이기 때문에 숙성 잠재력도 있다고 해요. 이건 와이너리의 제안이기도 하고 경험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다만 리슬링이 메인인 만큼 숙성이 될수록 페트롤 향도 강해질 수 있다는 건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4만원대에서 이 정도의 복합성을 보여주는 화이트 와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마시다 보면은 이 시트러스 느낌이랑 테니스공 같은 향은 리슬링에서 왔겠구나. 이 화려한 꽃향은 게브르츠트라미너겠네. 이 끝맛의 견과류 느낌은 숙성된 샤르도네의 풍미 같은데? 하는 식으로 품종별 개성을 한 와인에서 고루고루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와인은 다른 음식과 매칭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간단한 경성치즈나 견과류와 함께 와인만 단독으로 즐겨보시는 쪽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충분히 복합미를 느낄 수 있는 와인이고 그치고 올라오는 품종 특성들을 찾는 게 이 와인을 마시는 재미이기 때문이에요. 드셔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 와인이 마트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로드샵에 입점해 있어요. 되게 많이 들어가서 제가 더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확인해본 샵만 해도 이 정도예요. 이 외에도 주변에 다른 샵들이 있다면 한번 재고 문의를 드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매번 언급을 드리는 것처럼 이 와인을 추천하지 않는 분들도 말씀을 드릴게요. 리슬링의 등유향 내지는 테니스공 향을 즐기지 않거나 와인에서 느껴지는 꽃향을 불호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 와인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리슬링이 메인이기 때문에 리슬링의 특성이 가장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게브르츠트라미너는 원래 조금만 있어도 존재감이 상당한 품종입니다. 미약하게라도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싫은 분들한테는 이 와인을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품종 특성도 매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각 품종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선행된 분들이라면 이 와인은 좋은 선택지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합미를 선호하는 분들은 꼭 한번은 트라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알토 아디제 지역과 프란제스라는 와이너리, 그리고 그 집의 시그니처 와인인 프란제스 마나를 살펴봤습니다. 꼭 이 와인을 구매하고 즐기지 않더라도 알토 아디제라는 지역을 한번 알고 가는 시간이었다면 분명 얻어가는 게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와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맛있다. 지금까지 디바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